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평화의 댐 여러분들과 공감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댐은 1987년도 시작해서 1988년도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아기 돌반지까지 다 걷어서 이렇게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른이 얼굴 손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미군사들 중에서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보내주게 되는데, 북한에는 임명 때문에 8군다 항모의혹과 함께 균열이 감지가 돼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겨울이 예고도 없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반대했던 다음 정부에서 부랴부랴 증축을 하게 돼요. 정말로 그때는 무너지면 그때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증축을 한 겁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5m를 태그내에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형 높이가 125m, 길이가 601m인데요. 소형 때보다 1m 정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어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보시면 댐에 열었다 닫았다는 수문 없죠. 이거는 방어용이니까. 이 자체의 공간은 비워두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물 많이 방류하면 그거를 한꺼번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이 나가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 산 쪽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쓰여져 있죠. 저기가 배수 터널, 물 내려가는 물길인데 지금 정면에서 안 보이세요. 물길이 비스듬하게 위축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안 보이시는데,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커다란 터널 4개가 저 산을관통해서 하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닫는 기능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가게끔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물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보셨을 때? 적어요. 적어요. 네. 많은 겁니다. 자, 가을수기 때는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강의 물줄기잖아요. 옛날에는 이곳을 통해서 소금배가 북한까지 왕래를 했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임남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물의 양이 급속도로 줄게 돼요. 왜냐하면 임남댐은 동해바다로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을 이쪽으로 보내줄 일이 없어요. 북한에서 임남댐 만들고 나서. 또 우리가 물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때는 물을 안 보내주다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필요 없을 때, 태풍 오거나 홍수 졌을 때, 그때는 예고도 없이 수문을 열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그 물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해가 1999년도 8월경이에요. 그때 태풍이 왔는데, 올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태풍 올가가 전국적으로 강타를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도 물이 많은데 북한에서 예고도 없이 수문 열었습니다. 거기도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은 양의 물이 들어차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저 밑에 빨간색 표시가 하나 있는데 보이시나요? 댐의 중간쯤에 예, 거기에 이제 표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게 돼요.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저 이제 좀 이따 이동을 하시면 저 밑으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쓰던 건물. 그 안에까지 물이 들어차게 됩니다. 그리고 저 4개의 그 콘크리트 벽이 다 물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곳에서 그 물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하천부터 서울까지 홍수 피해가 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논란은 많았고 늑사 빌딩이 잠긴다라는 말은 좀 과장이 됐지만 필요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이 없으면 사실상 없어도 되는 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 노란색 표시가 264.5m인데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게 해발을 표시한 거고요. 북한에 있는 임남댐에서 정말로 수공작전을 펼쳤을 경우에 물의 수위가 최고로 거기까지 찬다라는 표시예요. 그렇게 되면 일정 양은 4개 터널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역류가 돼서 북쪽에 있는 금성읍에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댐에 대한 해설 여기서 마치고 저 이동하겠습니다. 종합으로. 제가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중고등학교 때 안보교육을 여기 많이 왔었어요. 저는 하천 태생이지만 지금도 하천에 살고 있지만, 저 밑에 오면 군장병들이 나와가지고 지붕 들고 요거 설명을 해서 저도 예전에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댐이 높여지면서
이 공간을 새롭게 꾸민 거예요. 평화의 공원을 하나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종을 하나 만들게 돼요. 2009년도 5월 달부터 이 종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데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천물에서 의뢰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종은 재질 자체가 탄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피 아시죠? 총을 빵 쏘면 총알이 앞으로 나가고 그 껍질이 밑으로 똑 떨어지는데 그 탄피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근데 제가 탄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탄피로 만들 줄 아세요? 전부 다 만들 수 없어요. 규모도 규모인 만큼 탄피로만 만들면 울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청동이라는 기본 물질에다가 의미 있는 탄피를 일부분 녹여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탄피가 일반적인 탄피가 아니에요. 6.25 전쟁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면서 나왔던 탄피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전을 겪었던 나라 30여 개국에서 탄피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평화의 종이 아닌 세계 평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위쪽에 보시면 용류 부분에 비둘기가 4마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오른쪽 날개가 잘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저 날개 절린 비둘기가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 남은 분단 국가잖아요.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지금의 아픈 현실을 저렇게 잘려진 날개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잘려진 절반의 날개가 이 앞에 보시면 유리관 안에 지금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픔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려져 있지만 언젠가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 이 날개를 꺼내서 연결을 시켜줄 예정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관의 종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톤수가 37.5톤이에요. 만관의 종으로 완성이 돼서 세계 만방의 울림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고요. 자, 제가 37.5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40톤 가까이 되는데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탱크를 한 대 정도 매달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종 한 몇 번째 순위에 들을까요? 몇 번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힌트 드렸는데 1순위. 한국에서 가장 큰 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7세년 종 중에는 3번째로 크다고 해요. 근데 큰 거는 언젠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크기보다는 이 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더 소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을 보시면 종의 형태가 참 예쁘죠. 곡선이 유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여인의 치마폭을 닮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자, 이 종 보면서 떠오르는 종 하나 있습니다. 경주에 가시면 유명한 종 하나 있죠? 에밀레종. 그 성덕대왕 신종을 똑같이 본따서 만들게 돼요. 규모는 약 2배 가까이 더 크게 만들었는데 에밀레종은 우리가 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보고 계신 세계 평화의 종은 평화를 지키려 했던 그 수많은 분들의 영혼이 깃든 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피 하나하나가 그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타종식을 못해요. 2년이 넘게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백신 맞고 있으니까 이게 조만간 풀리겠죠. 그때 오셔서 다시 한번 오셔서 종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 울림이 웅장하면서 묵직함을 담고 있는데 애잔함도 같이 담고 있거든요. 나중에 오셔서 경험하시고 그때 성금 넣어주시면 그 성금은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도와주었던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중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왕의 근위대가 직접 여기 와가지고 참전돼서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의 후손들 학교 다니시는 장학금으로 쓰이거든요. 안타깝게도 1년 동안 그걸 못 모으고 있어요. 자, 종에 대한 해설은 제가 마칠 거고요. 저 앞으로 이동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이분이 받긴 받으셨는데 의미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개인의 업적에서 받으신 게 아니고요. 유엔이란 단체가 받게 돼요. 2001년도에. 근데 누군가는 나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의장을 맡고 계셨어요, 유엔에. 그래서 이분이 대표로 나가셔서 그냥 달아야 되나?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다 전화드렸대요.
선생님, 오른손 보내주셔야 되는데 왼손을 보내주셨네요 하고 문의를 드렸더니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심장이 왼쪽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까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자 왼손을 보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대요. 이분이 대주교님이시거든요. 그 말씀 듣고 오른손 보내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아놓고 유일하게 왼손을 부착을 했다가 작년에 깨끗하게 다시 또 한 겁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제가 근무하면 예, 노벨상 받은 분들의 사진입니다. 예, 이래 보시면은 이분은 왼손을 내미셨지요. 그래서 왜 왼손을 보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분의 얘기가 사람의 심장이 왼쪽에 있지 않냐. 저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이어 소통하고 싶다 하여 왼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이 자리를 메꾸고 왼손에다 넣었답니다. 예, 데스몬드 투투. 예, 손을 다 내미시고, 예, 예, 노벨상 받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네가 날라왔어? 여기 지금 비목이 세워져 있는 비석 앞에 제가 왔답니다. 사무 제가 비목을 즐기면서 불렀는데 참 이 전사의 철모를 보는 순간 마음이 좀 쓸쓸하네요. 그 옛날 전선에서 돌아가신 영웅들 참 이렇게 돌무덤 하늘로 대신하였다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야 되겠네요.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뜨거운 아들까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기도 대신 노래로 대신하였습니다. 여기 비목공원입니다. 예, 평화의 댐 이렇게 와서 제가 참 많은 감동과 참 많은 저거 받았네요. 이렇게 우리 전사의 무덤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예, 이렇게 무덤, 예, 맞은편에, 비석을 세우며 태고가 머무는 한적한 이곳. 예. 참 잘 지어놨네요. 소나무도 이쁘게 자랐고, 예.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하게, 예. 참. 이제 내려온 평화의 댐 반대편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예. 평화의 댐 옆면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있답니다. 예. 노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야, 참 잘 해놨네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